안녕하세요. 재미로 보는 베트남 정보 뉴스의 미스터 N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2021년 하반기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베트남 국경 개방 입국 허용 승인을 위해 베트남 민간 항공청이 제안한 내용이 총 3단계로 구분되는데 이 중 눈여겨봐야 할 사항은 세 번째입니다. 먼저 1단계는 베트남 자국민 귀국을 위한 항공 노선과 격리 지침 및 각종 방역 기준을 마련한 단계인데 2단계는 오는 7월로 예정되어 있으며 베트남 자국민 귀국 및 한국, 대만, 일본, 중국 등 상업용 비행편을 주 4회 운항할 예정인데 여기서 함정은 격리 면제 조건이 아닌 의무 격리 15일을 포함한 조건부 허용이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그 비행기표 어떡하냐? 오늘 못 갈 것 같은데. 베트남에 오고 싶으면 접종하고 백신 여권이랑 음성 판정서 가지고 와라. 단 베트남에 와서 격리는 해야 된다. 쫄리면 뒤지시던가. 특별 입국이 아닌 상업비자 입국이 가능할지 이 부분도 아직은 알 수 없을 뿐이고, 하지만 이 역시 아직은 정확히 공식적으로 확인된 내용은 없습니다. 4월부터 7월부터 베트남 입국 개방 업으로 만땅 찐따 같은 아저씨들 이제 그만 좀. 언제적 떡밥인데 아직 우려드세요? 또라이 맞아? 자, 그럼 가장 중요한 3단계인데요. 베트남 정부 지침도 아니고 총리 지시사항도 아니고 그냥 민간 항공청이 제안한 내용일 뿐이지만 그래도 일말의 희망이 보이는 부분입니다. 오는 9월경 백신 여권을 보유하고 의무격리 15일 면제 대상 외국인 입국자를 위한 상업용 항공편을 매일 1회 정기 운항을 한다는 계획인데, 일단 백신 접종률이 높은 국가들을 기준으로 선제적 시행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일단 백신 접종이 완료되고 베트남 입국 3일에서 5일 전 RT-PCR 음성 판정서를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의무격리 15일이 자가격리 15일로 방역 규정이 변경된다는 건데, 이건 뭐 그때 가봐야 아는 거고, 이런 방역 지침이 아직 공식적으로 승인된 사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역 규정 제안은 베트남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 항공국의 제안 사항일 뿐이며, 설령 제안 내용이 승인이 되어 새로운 방역 규정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베트남 외국인 입국에 큰 변화가 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현재까지와는 다르게 특별 입국이 아니라 백신 여권을 가지고 입국하는 외국인이 접종 완료 및 입국 3일에서 5일 전 음성 판정서를 발급받아 입국하는 경우 이 부분에서 여행비자, 상업비자 발급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생기네요. 근데 이러한 상황에서 베트남 여행을 목적으로 가려는 분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베트남 여행을 꼭 가야겠다면 일당 관할 지방공항국에 거주 신고 및 등록을 하셔야 하는데 이 부분이 예상 밖으로 까다로울 수 있겠네요. 현재 계시는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도대체 저는 언제 백신 맞고 하지 말라. 항체 생기고 하지 말라. 백신 여권 받았어? 하지 마, 이 개새끼야! 어쨌거나 결론은 베트남 정부 정책은 아니지만 민간 항공국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일단 4월 1일부터 한국, 일본, 호주 등 상업적 국제 항공 노선 정기 운항을 재개하고 기타 여행을 목적으로 베트남에 입국하려는 외국인 관광객에 대해서는 베트남 정부의 허가를 받아 오는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계획, 예정, 제안, 승인, 허가, 허용, 시행 아닙니다. 그리고 베트남 전체의 사회적 거리두기, 봉쇄 조치가 현재 모두 완화되는 모습입니다. 근데 우린 언제? 누구 아시는 분 속 시원하게 답 좀 주세요. 말해봐요. 두 번째 소식은 동남아 관광지에서 어딜 가나 볼 수 있는 명품 브랜드 짝퉁인데요. 죄송합니다. 교양있게 이미테이션이라고 할게요. 우한에서 시작된 최근 사태 이후 외국인 관광객의 발길이 끊긴 베트남은 대대적인 불법 음란업소와 짝퉁 유통 등 각종 사회범죄 단속에 힘쓰고 있는데, 이미 많은 수의 로컬 카페들이 사라졌고 짝퉁 유통업체들과 판매점 등 약 20% 정도만 남아있는 상태이며 현재도 계속해서 대대적인 단속 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왕이면 듣보잡 이상한 브랜드보단 차라리 명품 짝퉁이 어떤 면에선 나을 수도 있죠. 그렇다고 짝퉁 구매를 하시라는 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짝퉁 제조 유통 거래는 불법이고 범죄 행위니까. 그렇지만 소비자 입장에선 다를 수도 있죠. 시청자분들 아시는 분 꽤 있을 겁니다.
국내 역대급 최고의 명품 중의 전설 슈퍼 카미트 까말로 프로 월드컵. 만약 지금 운동화를 살 건데 슈퍼 카미트 살래? 그럴듯한 나이키 짝퉁 살래? 라고 묻는다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나이키. 신어봐. 나이키가 아니고 나이스구만. 나이스. NIC. 나이키는 안 먹어. 나이스는 안 먹어. 신고 다닐 때 든든하면 되지 뭐. 여행 중 짝퉁 시장 가서 흥정하는 것도 하나의 묘미였는데 그런 재미 요소가 사라지지 않을까 살짝 아쉽기도 하네요. 세 번째 소식은 간단히 전해드릴 텐데요. 혹시 봉구이 아시는 분? 지역마다 다른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지만 베트남 북부에선 봉구이라고 합니다. 직역하자면 웃음 풍선 정도로 해석이 되는데 불법이지만 베트남은 전국 어디를 가든 없는 곳이 없죠. 특히 클럽 가라오케 등 유흥이 있는 곳에는 시샤와 더불어 절대 빠지지 않는 필수품이고 영어로 해피벌룬이라고도 하는데 풍선 안에 환각성 가스를 넣고 흡입하는 방식이고 시샤는 종류가 많지만 봉구이와 같은 효과를 가지고 있는 건 가격대가 비싸기 때문에 클럽이나 바 고급 술집에서 또는 생일 파티 때 주로 볼 수 있습니다. 일종의 과시 목적도 있고요. 최근 베트남에서 앞으로 봉구이는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니 혹시라도 베트남 입국국 모르고 낭패 보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게다가 최근 하노이의 국립정신병원에서 황당한 사건이 벌어져 화제입니다. 병원 치료실에 각종 음향시설과 조명 등 거의 완벽하게 클럽으로 꾸며놓고 마약을 씹고 뜯고 즐기고 판매하고 여기에는 병원 관계자도 포함되어 더욱 충격인데 진짜 정신병자들이 맞긴 하네요. 정신질환도 감염이 되나. 지난 3월 20일 하노이 공안 당국이 병원을 급습해서 각종 마약류와 마약범들을 모두 검거했다고 합니다. 베트남에서 마약 범죄는 중형에 처해지는데 죄질이 무거운 경우 사형 판결을 받기도 합니다. 혹시라도 호기심 잃은 모든 절대 약에는 손대지 맙시다. 무조건 신세 조지입니다. 근데 뭐 베트남을 갈 수 있어야 봉구이든 시샤든 있는 거지. 지금은 그저 언제 갈 수 있을지 끝없는 기다림뿐이네요.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주는 뭔가 와닿는 떡밥이 없네요. 빨리 베트남 들어가서 미녀들 출연하는 예능 영상 찍어야 하는데 매주 베트남 정보로만 찾아뵙고 베트남 소식 사이버레카가 된 맛있는 F킬라 채널의 미스터인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맛있는